안녕하세요. 코족상담소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대 중후반의 여성분인데요. 약간 좀 사진을 보면 코가 좀 이상해요. 처음 보고 약간 구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술 이력을 보게 되면은 전체 늑연고를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코가 굉장히 짧아 보이고 굉장히 어색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굉장히 곰곰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 6년 전에 보면은 메쉬, 그 다음에 고텍스. 메쉬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 한 5, 6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이슈화됐던 재료입니다. 연고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어떤 병원과 의사분들은 메쉬코 성형, 그래서 코를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돼지코도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약간의 이제 부작용들 약간 이렇게 좀 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게 그렇게 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 이물질을 사용해서 수술하는 것보다는 자가능만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진행을 하셨고 지금의 코 모양이 됐어요. 근데 환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코가 들린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구축인가? 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능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셨거든요. 콧대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지?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환자분의 피부를 보게 되면 코가 굉장히 한 번도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가 굉장히 작으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본인도 그랬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김유정 배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전히 환자분은 늑연골만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고요. 지금 이분에 있어서 가장 수술 전과 후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코끝의 모양의 변화예요. 코끝이 지나치게 낮고 짧고 약간 들린 듯한 각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코끝에 확실한 변화를 줘야지만 약간 이제 수술 이후에 확실한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비중격 재건을 포함해가지고 비중격 연장술을 통해서 콧대 길이감, 높이감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사용되었던 늑연골이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길이로, 어떠한 두께로 사용되었는지 열어보지 않고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특히나 이제 비중격, 그 다음에 코끝에 사용된 늑연골은 일반적으로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콧대에 사용된 늑연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재사용할 수는 있죠.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이분이 왜 코끝이 점점 들렸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전 병원에서 콧대에 사용되는 거를 이제 통연고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항상 통연고를 사용할 때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왜 통연골에서 샌드플란트로 그 수술 기법을 바꾸게 되었는지 아무리 잘 깎고 잘 다듬고 그렇지만 이렇게 워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워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재수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확실하게 100% 예방을 할 수는 없어요. 워핑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다? 연골 자체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연골이 상태가 너무 좋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연골의 워핑, 휘어짐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3, 4%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상은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 40, 50대 수술자보다는 20, 30대 수술자가 많고 20, 30대의 수술자의 연골 상태는 40, 50대의 수술자의 연골 상태보다는 훨씬 좋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연골 상태가 좋을수록 연골이 오징어 다리처럼 살짝 이렇게 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콧대에 사용되는 우리가 깎인 어떤 이러한 콧대 실리콘처럼 다듬은 통 늑연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포인트에서 워핑 즉 휘어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걸 제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끝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펴봤을 때 이미 이분 같은 경우도 비중격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중격이 거의
종이처럼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코끝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낮아지면서 들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코끝이 더 점점 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콧대에 들어간 통 연골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휘어지면서 이게 코끝이 점점 들리는 피부가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니까 코끝은 점점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코끝이 짧아지는 환자의 주관적인 견해는 뭐 때문이다? 콧대에 들어간 통연골 자체가 워핑이 늘어나면서 매부리가 나오는 것처럼 점점 휘어지는 현상에 피부가 딸려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코끝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강하게 늑연골이 지지해주지 못하니까 코끝은 그냥 하염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딸려가게 돼서 환자분이 나 늑연골로 했는데도 구축이 나나봐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신 거죠. 따라서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항상 반대로 가면 돼요. 수술은 비중격이 야들야들하고 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강하고 똑바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김유정 배우의 그런 모양처럼 코끝은 적당한 길이 적당한 높이 또 다시 한번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분이 비주 재건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콧대,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분 자체가 이제 새로운 코끝을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코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역시나 콧대를 올릴 수 있게는 하이브리드 샌드 플란트 수술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고 더 이상 워핑이 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높이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술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수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늑연골을 똑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늑연골을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각색을 해가지고 수술에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환자분은 지금 너무 워낙에 이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코가 이렇게 바뀌면은 굉장히 다른 이미지로 그 미모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도움이 되셨으면 언제든지 저희 웨이브 의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엔딩곡 웨이브와 함께. 감사합니다.